최일선 치안행정기구인 경찰의 치안센터가 부산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시민의 안전망이 사라진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현 상황의 배경과 함께 자세한 진행 상황, 또 행정의 대응책 등 다양한 내용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에 박찬혁 영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치안센터 폐지 계획을 경찰청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시민분들도 상당히 불안해하고 계실 텐데요. 먼저 치안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네, 치안센터는 경찰서 소속으로 지구대나 파출소 여기 보조하는 역할을 했었고요. 네. 상주하는 인원이 1명에서 2명 정도 있으면서 주민을 응대하거나 또는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하는, 그러니까 동 단위에서 있었던 제일 작은 경찰 관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치안센터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검문소형이 있고 출장소형이 있는데요. 검문소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역의 어떤 경계라든지 불신 검문 또는 범법자에 대한 단속, 검거, 그래서 사건 사고 발생했을 때 초동 조치를 위한 역할로 주로 많이 이용이 됐고요. 네. 출장 소형 치안센터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하거나 또는 방문하는 우리 시민들의 어떤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하는 것, 그래서 어떤 주민 편의를 위한 것으로 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을 지켜주는 시설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치안센터는 총 몇 곳이 있을까요? 2023년 이제 기준으로 부산에는 약 88곳의 치안센터가 있었고요. 네. 작년에 이제 30개소 정도가 폐쇄가 됐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올해도 한 20개 정도가 폐쇄될 것으로 이제 계획이 있고요. 부산에는? 네네, 부산에만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아마 부산 지역의 치안센터가 한 38곳 정도만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본다면 약 950여 개 이상의 이제 치안센터가 있었는데요. 네. 50%가 넘는 곳이 이제 정리가 되고 약 한 570곳 정도가 남아 있을 것으로 이렇게 지난해 우리 그 경찰청장께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곳이 좀 줄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줄어든 공간과 또 치안센터에서 근무하던 인력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치안센터가 사실은 주민들이 가장 눈에 띄기 쉬운 지역에 있었지만 치안센터에서 어떤 범죄 수사라든지 범죄 예방 또는 어떤 집중 순찰 이런 업무를 하고 있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방문이라든지 응대를 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작년과 재작년에 그 이상동기 범죄 또는 네. 묻지마 범죄라고 하는 그런 다수를 향한 분노 표출형 범죄가 많이 발생하면서 네.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의 어떤 역량을 좀 강화해 달라고 하는 시민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네. 작년에 큰 구조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뭐 기동 순찰대라든지 또는 형사 기동대라든지 그런 부분에 이제 인력을 집중시키면서 아마 과거에 있었던 치안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런 일선 지구대 파출소 또는 그런 기동대로 다 아마 이동이 되어서 배치된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경찰에서는 좀 시민들에게 강력 범죄로 인해서 불안감에 떠는 시민들을 위한 조치다라고 보여질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어떤 치안 행정에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기 위해서 네. 경찰에서는 아마 대규모 조직을 재편을 했고 현장 인력에 많이 투입하는 걸로 아마 정책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치안센터를 폐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경찰청에서는 예산 삭감과 또 인력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보실 때는 경찰청이 이렇게 밝힌 이유가 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최근 15년간 통계를 보면 경찰 예산과 인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인력이 배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늘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현장에서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력을 특정 어떤 부서로 많이 배치를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계속 인력난을 호소를 하고 있고 네. 예산도 그 치안센터 부지를 매각을 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 예산은 사실 전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미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예산 확보를 위해서 치안센터를 폐지한다. 이거는 조금 우리 생각을 좀 달리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시민들의 여론이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좀 어떤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을까요? 사실은 치안센터라고 하는 것은 가시성이거든요. 네. 시민들이 봤을 때 도보 순찰하는 뭐 경찰관 또는 순찰 차량 또는 경찰관서 그러니까 치안센터나 파출소와 같은 이런 경찰 기관들이 우리 가까이에서 늘 존재하고 보여야지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는데 네. 우리 마을에 있는 우리 동네에 있는 치안센터가 문을 닫으면 네. 마치 경찰의 어떤 그런 경찰 활동에 공백이 생기는 것처럼 네. 또는 시민들이 어떤 이런 도움이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경찰이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네.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파출소나 지구대 이제 그 조직 개편을 보면 오래 전에 이제 인력난 해소와 현장 대응 능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해서 네. 치안센터에서 이제 파출소와 지구대로 조직이 개편된 거고요. 네. 이제 점차 지구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전국의 경찰서는 260여 개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출소는 약 한 1,4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정말요? 지구대도 620개가 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 주민분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네. 지구대에서 어떤 신속 배차 시스템에 의해서 굉장히 빠르게 현장에 경찰이 대응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늘상 있었던 곳에 이제 치안센터가 운영을 안 하거나 폐쇄가 되면 주민분들이 사실 심리적으로 좀 불안해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치안센터가 꼭 없다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는 게 지구대와 파출소에서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주민분들이 요즘에 최근에 112 신고라든지 홍보 영상을 많이 이렇게 이슈하고 많이 시민분들이 시청을 하고 계신데 네. 눈에 보이는 그런 경찰뿐만 아니라 요즘에 신속하게 배차되고 신고하는 시스템이 다양하기 때문에 네. 시민분들이 다양한 채널로 신고만 해주시면 과거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시민들의 좀 인식과 불안함이 좀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치안센터가 담당하고 있는 일도 충분히 담당하면서 치안센터를 폐지하는 건데 또 주민분들께서는 많은 분들께서는 또 치안센터가 사라진다고 하니까 최근에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불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11월에 폐지 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사실 여론이 또 좋지는 않았잖아요. 네. 네, 당시에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정감사에서 치안센터 폐지의 필요성을 다시금 논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결국엔 폐지가 현실화됐습니다. 네, 논의하겠다는 내용이 반영이 안 된 걸까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2년도와 23년도에 그런 이슈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뭐 네. 지하철에서 있었던 살인 사건이라든지 또는 네. 뭐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이런 살인이라든지 그런 범죄가 많이 생기면서 기동순찰대나 형사 기동대 또는 그 전에 있었던 일선 경찰관들에 대한 교육과 그 제도가 많이 개편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행한 지가 이제 채 1, 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과가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각 시도별로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시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경찰청에서는 이런 치안과 관련된 행정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 좀 더 우리 시민들에게 쉽게 알 수 있도록 네. 홍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치안센터를 뭐 다시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발언은 전체적인 틀에서 본다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네. 선진국이나 다른 그 나라에서도 사실은 지구대 시스템 또는 신속 배차 시스템 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어떤 요소들은 파출소나 지금 지구대에서 충분히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새로 이제 창설됐던 형사기동대나 우리 이제 기동단에서 충분히 다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경찰청이 이야기하는 뭔가 틈을 메울 만한 차선책과 또 교수님께서 제안하시는 차선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뭐 치안센터를 시민들이 가까이 두고 있는 것을 원한다면 치안센터를 매각해서 또는 폐쇄하는 것보다는 네. 예를 들어 지역에 있는 어떤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시민들에게 개방을 해서 네. 경찰관들과 함께 순찰을 하거나 경찰과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활용을 하면 네.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심리적인 요소도 좀 해결을 할 수 있고 경찰에서도 시민들과 뭔가 함께 호흡을 하기 때문에 네. 경찰 입장에서도 뭔가 이 만족도라든지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앞서 말한 것처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경찰에게 기대하는 것은 시민들이 불안하거나 내가 필요할 때 경찰이 빨리 네. 현장에 출동하고 나를 도와줄 것인가라고 네. 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시민이 원하는 믿음을 채워주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 뭐 네. 지역사회 경찰 활동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많이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네.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또 시민분들께서 불안해하시는 이유가 경찰이 치안센터가 사라지면은 우리 주변에서 뭔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를 또 홍보하고 알릴 필요성이 충분히 많이 있어 보입니다. 많은 이상동기 범죄, 묻지마 범죄가 많이 발생을 했었죠. 또 현장에서 대응을 하거나 사후 수습을 하는데 치안센터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최근에 뭐 마약 관련된 신종 범죄라든지 또는 네. 강력 범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던 그런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든지 이런 네. 분노 표출형 범죄를 대응하는 부서는 사실 형사과나 수사과에서 네. 현장 인력들이 하고 있고 이 치안센터는 그런 수사 업무라든지 이런 강력 범죄 대응을 하는 업무가 주요한 운영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그런 범죄들의 어떤 예방과 대응에 있어서 치안센터가 어떤 큰 역할을 하거나 뭔가 많은 업무를 했다라고는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이런 범죄들을 대응하는 건 다른 부서에서 또 담당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할 필요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마 아까 얘기했던 현장 대응 인력은 여러 가지 다른 제도를 통해서 보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민들께서는 치안센터가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강력 범죄나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 떠실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 역할을 충분히 다른 기관에서도 하고 있었고 또 앞으로도 더 해나갈 예정이니까 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렇다면 가장 우려가 되는 지역을 살펴볼 텐데요. 사실 도심은 좀 인구 밀도가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CCTV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농촌 지역, 특히 어르신들, 고령층들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할 수가 있는데요. 고령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은 농어촌 지역에서 이제 112 신고되는 그 내역을 분석을 해보면 질서 유지라든지 교통 관련된 신고 또는 주치자 관련된 신고 또는 타 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민원성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주요 범죄와 관련된 어떤 그런 신고는 극히 일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농어촌 지역에서도 어떤 절도라든지 농작물과 관련된 절도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경찰에 제때 신고만 잘 해주시면 경찰에서는 이제 도심 지역보다는 출동하는데 훨씬 더 네. 수월한 그런 환경은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다만 그 이제 기성세대 분들이나 우리가 노인 그 연령대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신고하는 문화에 조금 익숙하지 않은 것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이게 신고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에서 치안센터가 사라지게 되면 그런 농어촌 지역에서는 조금 불편함과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른분들은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그럼 치안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안내라든지 네. 해결이라든지 그 내용을 들어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그 어떤 만족도라든지 친밀감이 형성이 되는데 네. 그 센터 자체가 이제 이런 외곽 지역에 사라지게 되면 그 거주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해하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해하실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신고율을 높이고 또 많은 분들께서 좀 초동 대치가 좀 중요하실 것 같아요. 노인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화로 신고를 하거나 뭐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좀 직접 가서 네, 민원을 네. 제기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면 좀 늦어질 수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치안센터의 폐지가 자칫 잘못하면은 농어촌으로 이주 계획을 하신 분들의 계획을 좀 보류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농어촌 지역에서는 뭐 병원이라든지 또는 그런 소방기관, 경찰기관, 행정기관 이런 모든 시설들이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도심 네.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도시에서 농촌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망설이는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네. 하나가 하나가 또 이런 치안의 공백 또는 도심 지역보다는 어떤 치안 서비스가 좀 불편해 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심리적 불안감, 이런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연령대나 또는 성별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지 네. 농촌이나 도심 지역에 따라서 크게 나눠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도심 지역에서 어떻게 원도심과 구도심을 구분했을 때 어떤 차이는 발생할 수 있지만 네. 농촌과 단순히 도시를 비교했을 때 농촌의 치안이 어떤 불안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주하시는 분들이 조금 고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큰 의견보다는 일부 의견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청도 사실 여론의 상황을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대책들로 시민들의 불안과 또 우려를 좀 해소해야 할까요? 네, 예를 들어 부산 경찰청에서는 그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참여 프로그램인 치안 리빙랩이라고 하는 사업을 지금 2년째 계속 실시를 하고 있고요. 많은 우리 시민분들 또는 뭐 경찰행정과 학생들 여러 단체에서 참가를 하고 있고 이렇게 시민과 함께 뭔가 호흡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런 활성화시키는 것만으로도 경찰에 대한 어떤 신뢰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제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경찰에서는 시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치안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때 범죄라든지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가치를 지금 실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큰 틀에서 본다면 경찰이 혼자 어떤 범죄라든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과거의 활동에서는 좀 벗어났고요. 네. 시민들도 경찰에서 이런 많은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참가하는 것, 관심을 가지는 것 이런 부분들이 가장 이제 기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각 시도 경찰청별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이미 지금 진행하고 있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지금 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또 시작이 되면서 그러한 정책들이 아마 영속성을 가지고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젊은 세대 또는 우리 그 범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여성 네. 또는 일부 그런 취약계층들은 좀 많이 인식이 개선되거나 경찰의 행정에 대해서 좀 더 만족하는 그런 네. 수치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조금 더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지자체에서도 좀 살펴봐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경찰이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우리 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있지만 그 말고도 우리 시민들이 잘 알다시피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또는 주차 문제라든지 네. 또는 그 일반 우리 공공기관에서 6시 이후로 이제 시민들에게 응대를 못하는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경찰에서 얘기하는 그런 인력 부족 그리고 여러 업무에 투입되는 것들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예산과 인력을 최대한 많이 지원을 해서 네. 경찰이 본연의 임무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배려를 해주면 그러한 효과가 시민들에게 기속이 되고 경찰의 어떤 만족도도 올라가게 되고 네. 그런 좋은 어떤 구조가 선순환 구조가 될 것 같아요. 이 경찰분들이 스스로 만족을 하고 자기 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때 이 네. 경찰 그 활동에 대한 효과, 범죄 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네.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 제도나 정책으로 이게 완성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쭉 듣다 보니 치안센터가 사라진다고 시민들도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또 경찰도 이를 충분히 홍보할 수 있을 그런 수단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민들의 우려와 불만이 고조됨에 따라 부산경찰청은 치안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 사고에는 예고가 없죠. 주민들의 불안감이 불신과 분노로 번지지 않도록
제대로 된 대응 체계를 주문해보며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